얘기 듣다 보니까 저도 너무 흥미진진하고 네네네. 모빌리티 산업이 정말 어떤 그림이 그려질지 네. 저도 진짜 상상을 해보니까 재밌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어차피 또 모빌리티 하면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게 배터리잖아요. 네네. 전기차 배터리. 근데 국내 이제 배터리 기업들이라든가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현황들 그리고 좀 제일 궁금한 게 이게 자꾸 CATL하고 비교들을 많이 하게 맞습니다. 되는데 예. 왜 이렇게 국내 업체들은 할인을 많이 받는 건지 그런 부분도 좀 한번 얘기해 주시면 상당히 좀 고민이 돼요. 왜냐하면 네. 이제 전기차의 40%가 배터리 가격인데 네. 배터리를 지금 40%로 하게 되면 내연기관하고 싸울 수 있는 무기가 안 돼요. 지금 보조금 받고 버티고 있는데 이게 한 5년이 있으면 보조금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발가벗고 내연기관차가 싸워야 되는 게 전기차예요. 근데 전기차가 그러기 위해서는 가격을 한 40~50% 다운시켜야 되는데 배터리 가격이 안 떨어지면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은 뭐 코나 전기차 불난 거나 여러 가지 전기차 화재도 많이 생기고 있는데 이거의 한계점이 뭐냐면 바로 리튬이온 배터리를 쓰기 때문에 그래요. 에너지 밀도 높고요. 부피 대비해서 가장 최고의 배터리라고 얘기를 하지만 가장 또 어두운 부분이 열에 취약하다는 겁니다. 압력이나 충격에 약하거든요. 저번에 불난 것도 왼쪽 부닥쳤는데 맞아요. 오른쪽에 불났어요. 그게 왜냐면은 바닥에 리튬이온 배터리가 오른쪽에 충격을 받으면서 압력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불난 것들이 여러 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플카 같은 경우에도 배터리 모노셀 형태로 만드는데 인산철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 게 인산철 자체는 열이 없거든요. 예. CATL이 주목받는 거는 세계 1위고 양적으로 중국 기반으로 해서 하지만은 또 여기서 인산철 쪽은 중국이 기반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목을 많이 받고 있지만 질적인 측면에서는 아시겠지만은 국내 3사가 배터리 쪽은 리튬이온 배터리는 세계 네. 1, 4, 6위지 않습니까? 네. 뭐 이번에 2위로 떨어지고 막 그러기도 하지만은 그래서 지금 이거의 한계점 벗어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전고체 배터리가 빨리 양산 모델로 나와야 되는데 그 중간 모델도 있어요. 이 NCM이라고 양극 쪽이 네. NCM이라는데 NCM에다가 니켈 코발트 망간에다가 또 망간 대신 알루미늄을 넣는다든지 예. 또 NCM에다가 알루미늄을 보태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국내에서 시도를 해서 좀 더 에너지 밀도를 높이고 완성도를 높게 만드는 이런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과도기 모델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이 도요타라든지 그 밖에 여러 기업이 전고체 배터리를 빨리 양산시키기 위해서 길을 쓰는 이유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이 아직 과도기예요. 네. 그리고 전기차는 기업적으로 증가를 해서 작년에 313만 대 판매됐는데 올해 한 450만 대 될 것 같거든요. 국내에도 지금 내수시장 12만 5천 대를 책정을 했어요. 작년 대비해서 엄청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앞으로 몇 년 동안에는 배터리 용량이 수요 공급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공급량이 달리는 거죠. 그러니까 앨런 머스크도 그걸 충분히 얘기했잖아요. 5년 동안에는 아마 러브콜 많이 해야 될 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출혈 경쟁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공급도 딸리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중일 삼국지 전쟁이거든요. 네네. 배터리도. 그러다 보니까 주도권 싸움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변신을 누가 빨리 해서 게임 체인저급 기술을 먼저 누가 양산형으로 구현시키느냐가 아주 관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전기차의 게임 체인저 하면은 배터리하고 또 전기차용 전용 변속기 같은 것들이 네. 굉장히 키워드인데 전원형 변속기는 아직 양산 모델이 그 포르쉐 타이칸 한 대뿐이었거든요. 2단 변속기 들어간 거. 그거가 이제 아마 엄청나게 지금 연구하고 있어요. 그게 또 잡아먹을 수 있는 게임 체험적 그 기술인데 나중에 기회 되면 또 그런 기업들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그래서 이 지금은 이제 전고체 배터리 쪽이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배터리 쪽이 누가 지배하느냐 그게 전기차를 좌우하고 내연기관차가 싸울 수 있는 무기가 되는 거고 또 여기다 자율주행차 넣는 거거든요. 그래서 애플카가 뭐예요? 자율주행 전기차거든요. 그렇죠. 저의 자율주행 내연기관차 얘기 안 합니다. 그렇죠. 자율주행 전기차는 베이스이기 때문에 전기차가 해결이 안 되면 여기다 자율주행 얻는 것도 쉽지가 네.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꼭지점이 새살같이 연결되는 부분인데 그 첫 단추가 배터리 쪽이기 네, 때문에 맞아요. 치열하게 싸운다. 또 파나소닉, CATL부터 뭐 뻔하잖아요. BYD 또 국내 3사 네. 요게 10개가 뭐 뺑글뺑글 돌면서 서로 싸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서 네. 스타트업이 나오는데 간단치는 않을 것 같고요. 네.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방금 애플카 얘기도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애플이 진짜 그러니까 애플이 어쨌든 이 모바일을 석권을 했잖아요. 네. 석권한 기업인데 지금 테슬라보다는 좀 뒤쳐졌는데 그러니까 어떤 그 애널리스트는 그 얘기하시던 테슬라 대 넌 테슬라 네. 진영이 이제 서로 격돌을 하게 된다. 네네. 근데 거기에 애플이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네. 근데 거기에 좀 동의하시는 편인가요? 애플이 가능성 크다고 보고 네. 있어요. 일단은 애플카 선언한 날 테슬라 주가 뚝 떨어진 거 기억나실 거예요. 네, 당일날. 네, 당일날 그만큼 이제 충격이 크다는 뜻도인 거고요. 애플이 갖고 있는 장점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류의 역사상 가장 혁신적인 제품이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네, 스마트폰. 그걸 열은 게 애플이거든요. 그 지금 모빌리티 애플카를 선언한 것은 이제 전장터가 스마트폰이 아니라 모빌리티 쪽으로 옮겨갑니다라는 신호탄을 준 거예요. 그래서 2024년 선언했지만 2, 3년 딜레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거를 만들어내서 애플카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시장에 나오는 순간 그다음에 본물을 일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구글카도 나올 수가 있고 LG카나 삼성카도 나올 수가 있고 그래서 그 하청 그래서 제가 일명 그걸 모빌리티의 파운드리를 누가 지배하느냐 저번 주에 칼럼 쓴 게 이제 그쪽인데 그래서 그걸 기아가 좀 물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한 거고 첫 단추를 물었으면은 그래서 이걸 누구나 마음대로 못해요. 자 모빌리티 쪽은 예를 들어서 탑승객의 안전을 전제해야 하기 때문에 자동차 제작사가 만들어야 됩니다. 테슬라 헤매는 거 보세요. 만들어야 되고 그래야지 빨리 구현이 되고 양산형으로 나온다. 대량 생산 체계가 되기 위해서는 세계 공장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 기술 수준이 높아서 이걸 수용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 있어야 된다. 이게 다 기본 조건들이에요. 네. 여기 만족할 수 있는 회사가 몇 개 있겠습니까? 없어요 거의. 예. 현대차 그룹이 굉장히 좋은 모델인데 현대차는 브랜드가 있어. 동생이 네가 해. 딱 맞는 그림이거든요. 맞아 떨어져. 그래서 또 애플 하게 되면 아시겠지만은 이 네트워크부터 모바일에 대한 중심점 인공지능부터 이런 것들은 세계 주도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번에 모노셀 형태로 해서 배터리까지 설계를 해서 주문형 하겠다라고 얘기한 거기 때문에 아마 단순한 이 폭스콘 같은 하청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모빌리티 쪽에 대한 중요성을 애플도 알기 때문에 네. 저는 기아 코 브랜드로 갔으면 좋겠어요. 코 브랜드로 가서 좀 기아에도 살려주면서 단순 하청이 아니라 예, 그런 경우를 간다면은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예, 모빌리티의 시작점을 알린 애플카다. 네. 그 상징적인 의미가 크기 때문에 테슬라 입장에서는 앞으로 날개를 필 때 가장 큰 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반대 진영의 중심이 애플이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에 충분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현대모비스나 만도가 기웃거리면서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떨어지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국내에서 부품 기업은 수지가 하청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 하더라도요. 모듈 개념으로 공급하는 메인 회사들에 대한 것들은 굉장히 중요도가 커집니다. 그래서 그 중요성이 더 앞으로 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말씀하신 대로 만도라든지 모비스라든지 또 이런 것들에 관련된 계열사 몇 개는 같이 연동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봐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보기에는 한 몸뚱아리거든요. 해외 공장지면은 몇 개 따라가서 옆에 붙이는 거 보세요. 그거 없으면 못하니까 같이 갈 수밖에 없다.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지금 근데 듭니다. 이 질문을 제가 왜 했냐면 그런 투자 아이디어를 여기다 넣었기 때문에 이 책에 다 나와 있습니다. 맞아요. 책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방송도 좋지만. 근데 교수님 느끼시겠지만 부자님이 워낙 이제 자동차 업계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어서 그렇죠. 질문이 퀄리티가 그러니까요. 물어보시면 걱정이 돼 저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그 애플카 얘기하다 생각나는 게 요새 이제 또 화두가 되는 게 얼마 전에 그 바이든 대통령이 그 이제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어쨌든 관용차를 전기차 수출을 하는데 그게 조건이 미국산 자동차야 된다. 거기다 미국산 부품이 50% 이상. 그러면 현대차가 제가 알기로는 울산 공장에서 전기차 생산하는 거 제 기억을 하는데 해외에선 지금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기아차가 있잖아요. 아니 전기차는 아직 플랫폼을 울산 공장만 아이오닉 5 중심으로 지금 라인을 포진하고 있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바이든 대통령 하면은 사실 트럼프 예산을 지우기는 하에서 친환경차라든지 뭐 기후 환경 관련돼서 진행을 하고 있지만은 꼭 지점이 똑같이 가는 게 더 강화되는 게 자국산, 자국 우선주의입니다. 지금 이번에 나오는 관용차에 약 70만 대 정도를 바꾸라고 선언한 것도 바로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뭐 가는 게 맞나요? 맞습니다. 조자 공장에다 라인 까는 거예요. 그냥 깔면 돼. 포진시키면 돼요. 왜 이 GMP 만든 거 이미 노하우가 생겼기 때문에요. 이거 무장하면 라인 하나 집어넣는 건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공장이 현대차 알라바마하고 조지아라는 기아차 공장이 있기 때문에 라인 바꿔서 왜 능동적으로 팔 수 있는 시장 나오면 무조건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라인만 바꾸면 되나요? 아니면 또 아니면 거기에 공장을 또 지어야 되는 건지? 아니에요. 일단 급한 대로 라인을 증설을 하면 됩니다. 공장을 짓는 데는 몇 년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라인 하나를 추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 라인을 한쪽은 내연기관차, 한쪽 라인은 완전히 전용으로 전기차 생산 라인으로 바꾸면 되고 또 생산 공정이 내연기관의 반뿐이 안 돼요. 사람도 반 40%만 있으면 됩니다. 모듈 개념이에요. 그래서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뭐 능동적으로 움직이죠. 국가 간에. 또 미국 하게 되면 세계 대통령이다 보니까
그 미국 시장이 가장 중심이 되다 보니까 그거는 뭐 능동적으로 대처를 한다라는 측면에서 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깜짝 뉴스인 거예요. 튀어나오면은 어쩌라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 그러니까 원래 트럼프가 원래 그런 스타일인데 바이든도 그런 자국 스타일이네요. 우선주의는 더 강화됩니다. 맞아요. 더 강화되는 더 것 같아요. 강화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네. 바이든이 더 심한 게 그러니까 네, 뭐냐면 네. 그 트럼프는 인센티브 개념이에요. 법인세를 깎아줘요. 그렇죠. 예. 근데 인센티브 내가 안 받고 말지 이건데 그렇지. 예. 바이든은 달라요. 그 완전히 그 페널티를 줘요. 법인세를 올려버려요. 야 너 이거 미국에 안 하지? 내가 관세 때려버린다. 그러면 이제 약간 우리가 생각해도 사업을 할 때 네. 인센티브는 포기할 수 있어도 그렇죠. 페널티를 너무 줘버리면 맞아. 네. 사업을 못 하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더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도 너무 원리 원칙대로 하면서 자국주의가 들어가다 보니까 더 무서운 거예요. 이게 네, 맞아요. 사업소 안으로 주고받는 개념이 아니더라고요. 네. 트럼프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친환경차 우리가 기회가 내 많겠네. 또 이산화탄소 문제 신경 써야 되겠네 이러면서도 저렇게 딱 발표해 버리면요. 그쪽 시장에서 하려면 그거 맞아요. 맞춰야 되거든요. 네.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사실 기업의 입장에서 더 고민되는 사항이 더 예. 많아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현대기아차를 왜 아까 그 질문을 드렸냐면 기사 내용을 좀 네네. 보면 이게 이제 공장을 만들어야 되는 개념으로 가게 네네. 되면 시간이 진짜 오래 걸려요. 오래 걸려요. 그래서 기사 제목도 현대기아차 어떻게 하나. 네네네. 약간 좀 큰일 나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근데 예, 예. 교수님 얘기 들어보니까 그게 어려운 건 아니네요. 라인 깔아서 라인 증설을 네. 하면 돼요. 증설을 해서 일단은 그걸 먼저 수용을 하고 거기서 생산하면서 공급을 하고 네. 필요하면 옆에다 공장에다가 네. 새로 하나 만든다든지 그래서 완충지대를 만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사실 얼마든지 아마 변신을 얼마큼 빨리 해주느냐 굉장히 중요한 관건인데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근데 우리 그 한국에 네. 부품사가 많잖아요. 많죠. 같이 가 있나요? 가치가 있어요. 어. 같이 연동해서 옆에 있어요. 아, 큰 옆에 것들은 다 다 들어가 있구나.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같이 무장을 시켜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모비스라든지 네. 만도 이런 데가 다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같이 무장을 시켜서 그 모듈을 전기차 공급 라인을 바꿔주면 되는 네. 거니까 아마 발빠르게 또 대한민국 가면 그런 거 움직이는 거죠. 그렇죠. 귀신들입니다. 전 세계에서 빠른 놀랄 빠른. 놓자니까 네. 전 세계 평균 자동차 공장 생산 준공 기간에 반 분야 안 걸리는 네. 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이 네. 놀래 자빠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 자율주행 얘기를 네. 좀 안 할 수가 없는데 근데 자율주행차에서 좀 중요한 게 요새 근데 좀 약간 논란이 서로 이제 대립되는 게 한쪽은 라이다 센서 네. 그 다음에 테슬라는 그런 거 필요 없어. 네네, 우리는 그렇죠. 카메라로 간다. 맞습니다. 예. 이게 뭐가 맞는 거예요? 둘 다 맞는데요. 네. 무슨 얘기냐면은 라이다 센서가 사실은 최고의 센서고요. 입체적으로 네. 거리부터 시작해서 모든 형태까지 나타내주는 게 라이다 센서예요. 근데 가격이 네. 너무 높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모빌아이 인텔인가 흡수를 했지만은 나온 센서 값이 처음에는 2천만 원, 3천만 원이었어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네. 거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테슬라가 자율주행차 개발하면서 라이다 센서 하면은 경제적 논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카메라 대여섯 대 가지고 입체적으로 프로그래밍해서 만든 그래서 테슬라 오토 파일럿 같은 경우에는 이 카메라 기준으로 만들어요. 카메라 네. 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데도 많은데 문제는 라이다 센서가 최근에 들어오면서요. 새로운 신기술이 개발되면서 라이다 센서의 가격이 기업에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몇백만 원짜리도 나옵니다. 굉장히 저렴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라이다 센서를 넣은 이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고요. 그 기업이 뭐죠? 니콜라 말고 또 전기차 만드는 또 한 건데 무슨 에어죠? 갑자기 생각이 루시드예요. 루시드예요. 예. 루시드 에어가 라이다 센서가 들어가 있어요. 그게 가격을 좀 낮춘 것들을 집어넣거든요. 그래서 모델 X 같은 또 애들 S 같은 프리미엄 브랜드의 가격이 1억 넘는 걸 맞는데 이거는 라이다 센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잘 봐야 돼요. 그래서 테슬라가 시작한 이유는 이제 그런 이유가 있었던 이유가 있고 근데 지금은 라이다 센서의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신기술이 개발되면서 아마 탑재용도 많이 나온다라는 측면에서 그것도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쌍두마차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네. 근데 이제 자율주행하면 이제 저도 좀 공부를 해보면 우리 한국 기업들이 별로 연관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생태계가 네네. 좀 약한 것 같더라고요. 뭐 약하죠. 라이다도 없는 것 같고. 라이다가 올해 상반기에 국산화될 것 같은데. 국산화되나요? 제가 왜 이러냐면 이제 한 5년 전에 산업통상자원부하고 기업체 컨소시엄으로 해서 5천억 정도를 넣어서 그 라이다 센서 국산화 작업을 5년 전에 했기 때문에 거의 끝난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아마 이것도 국산화 이제 곧 되면은 좀 더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을까
않을까라는 그 생각을 네. 하고요. 말씀드린 대로 수소전기차 세계 최고 수준 또 전기차도 올해 이 GMP를 기반으로 해서 선두권으로 완전히 진입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사실 자율주행차는 선진국 대비해서 3년 정도 뒤져요.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관련된 강소기업이 아직 굉장히 취약해요. 네. 자율주행 쪽은.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 같은 데도 해외 기업하고 공동으로 합작 법인을 만든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가 자율주행 쪽이 국내보다도 해외 쪽을 네. 진행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건데 좀 더 매진을 해야 되는 게 확실한 사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요새 근데 자율주행 보면은 그러니까 국내 업체가 확실히 잘하는 게 네. 그쪽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카메라 네네. 이미 스마트폰 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거기다 MLCC 네, 예, 뭐 이런 맞습니다. 것들을 그냥 바로 연결하면 되는데 사실 그런 건 고부가 가치 산업은 사실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율주행의 핵심적으로 갔을 때는 저도 찾아보니까 우리 한국에 뭔가 매칭되는 기업이 좀 없는 것 같아서 좀 약해서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강소기업 히든 챔피언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는 좀 약하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산학이 또 이제 국내의 어떤 법적인 부분들이 규제 일변들이 포지티브다 보니까 강소기업 육성하기에는 굉장히 네. 어려운 여건이 국내 상황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또 대기업이 중소기업하고 진정한 상생 그림으로 가는 그림들이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네. 그래서 좀 더 그런 부분들을 얼마큼 잘 끌어내느냐가 앞으로의 중요한 관건인데 일단 좀 뒤져 있다는 거. 네. 그래서 좀 더 매진해야 된다는 거는 당연한 숙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그림들은 상당히 이제 어쨌든 좋은 그림들인데 네. 좀 걱정되는 게 어쨌든 이제 내연 기관이 몰락하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국내의 내연 기관 부품에서도 정말 많고 정말 그 생산 시설도 너무 많은데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돼야 되는 거죠? 지금 정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를 기반으로 해서 빨리 서두르고 있어요. 네. 문제는 이제 이런 협력사들을 빨리 변신을 시켜서 엔진 변속기만 만들던 데는 10,000개 이상의 부품이 날아가는 겁니다. 이거는 뭐 1, 2년 대비해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10년을 생각해서 변신을 취해야 되거든요. 네. 업종 전환 교육도 시켜야 되고요. 또 이쪽 그 2차, 3차 협력사 같은 데는 R&D 기능이 거의 없기 때문에 만들어서 줘야 됩니다. 지금 이 발등의 불이 그거예요. 미래 기술력 양성도 그렇고 네. 시장이 예를 들어 울산 공장 같은 경우에도 향후 6, 7년 이내에 반이 없어지거든요. 라인이. 이 전기차 라인도 그렇고 자동화에 대한 것들도 그런데 일단 부품사 협력사는 더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10,000개의 부품이 없어져 여기는 어떻게 돼? 멘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간 매출이 4천억, 5천억, 1조 되는데도 이것에 대한 준비가 없으면 한순간에 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미 아시겠지만은 미국도 그런 얘기를 안 하다가 2035년에 아예 이 내연기관차 판매 종식을 하겠다. 네. 이런 거 나오고 있고 국내도 2035년 정도를 지금 국가 기후환경회에서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굉장히 고민이 많아요. 일본은 더 난리가 난 게 전통적인 내연기관차 중심이어서 하이브리드 차다가 내연기관차 반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2035년 일본 정부에서 발표했더니 도요다가 반발했잖아요. 우리 못해 이거 수용. 못한다. 그러니까 아까 상그룹에 들어가 있는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변신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전고체 배터리 빼놓고는 그림이 별로 안 좋거든요. 그래서 상그룹에 넣은 거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빨리 움직여야 되는 이유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죠. 예. 그리고 요새 이제 뭐 그 질문제는 이제 이 내용은 아닌데 네. 반도체 얘기가 나서 생각나는 게 반도체가 요새 지금 정말 엄청난 공급 부족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난리가 났다고 하는데 네. 기사를 보니까 현대차는 대비가 돼 있더라고요. 네네. 어떻게 이걸 미리 알았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안 게 아니라요. 네.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자, 작년 코로나 네. 팬데믹으로 미국과 유럽이 팬데믹으로 공장의 반가동도 안 됐어요. 판매도 네. 안 됐고요. 네. 근데 한번 작년 생각해 보세요. 국내에서 내수 시장 성공했습니다. 수입차도 그죠, 굉장히 그죠. 많이 판매됐어요. 그죠. 예. 해외 시장 20% 줄어들었지만은요. 현대기아차는요. 이 주문형 반도체 생산을 그 업체에다 맡겨서 국내도 그렇고 맡겨서 진행을 할 때 변화가 거의 없었어. 같은 양을 주문을 한 거야. 네. 그러니까 그 부품 반도체 주문형 반도체 공급하는 회사는 현대기아는 이 물량이 확보돼 있어. 그래서 계속 쭉 간 거예요. 네. 간데 다른 공장들은 중지가 돼 버려서 반도체 주문이 반이하로 줄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존에 만들던 반도체 회사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네. 이거 안 해. 안 해. 뭘로 들어갔느냐? 저 가전제품 반도체로 들어가고 모바일 쪽 있죠. 게임기 쪽으로 네. 돌린 거예요. 그 맞아요. 부가가치가 반도체보다 이쪽보다 많이 남거든요. 훨씬, 이쪽으로 돌려 생산을 연락이 하고 있었어. 그런데 지금 올해가 활성화될 것 같으니까 야 재작년 준 것만큼 줘. 없어. 못 만들죠. 그겁니다 지금. 네, 네. 그러니까 현대기아차는 원래 가던 거예요. 그래서 이미 확보가 돼 있어서 그래서 현대기아는 우린 관계없어. 그런데 미국, 일본, 유럽은 뒤집어진 거예요. 지금 이거 한동안 맞아요. 갑니다. 네, 맞아요. 이유가 그거지 현대기아가 잘나서 준비한 거. 그게 물론 이제 아니군요. 그건 아닌데 잘 준비해서 신차를 잘 팔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충격에 대해서 어느 정도
뭐 완충이 됐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네. 국내는 별로 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네, 이런 뒷얘기는 교수님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저도 현대차가 여기 상견지명이 있었나 그랬는데 역시 좀 어쨌든 뭐 좋은 기운이 오는 것 같아요. 현대차. 뭐 뒤에다가 뭐 밟으면 되니까. 그럼요. 잘하면. 그 현대차 얘기 나와서 그런데 네. 센터장님한테 그래도 네. 요새 어떻게 보세요? 근데 현대 기아차도 좀 최근에 빠졌는데 네. 이제 좋은 말씀도 해주셨는데 그래도 주가 측면으로 봤을 때 기술적 분석은 좀 어때요? 그 현대차 그룹 전체가. 네, 이 컨텐츠 마무리될 때까지 조용히 있고 싶었는데 마지막에 네. 일단은 뭐 부장님이 워낙 7월달, 8월달부터 자동차 섹터에 대해서 많이 투자 조언도 해주셨고 또 부장님뿐만 아니라 제가 김필수 교수님을 모신 시기가 그때잖아요. 네, 그때 그렇죠. 그때 맞아요. 자동차 섹터를 사셨다면 엄청난 성과를 냈는데 네. 최근에 고점 대비해서 20% 정도의 하락. 그렇죠. 네네네. 네, 또 부분주들도 좀 많이 하락했고 근데 저는 고민이 이 책이 나오는 출간일 때 현대차 주가 계속 날아가면 어떠나 네. 도저 있는데 너무 다행인 거예요. 주주분들께는 죄송하지만 정말 좋은 기회에 이 책이 아마 설 연휴 때쯤에 그때쯤에. 네. 이 책을 딱 집는과 동시에 같이 주주가 되시면 네. 아마 좋은 수익을 기대 네, 수익을 좀 오히려. 갖지 않을까. 그리고 약간 흔들림이 다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흔들리지 마시고 네. 올 네. 연말까지를 현대차를 그러니까 제가 아마 이 컨텐츠 보면서 지금 한 3분의 2 지났거든요. 우리 강부센터장 말 없이 저 이렇게 쓰니까 좀 외로워 보이네 이러시는데 제 역할이 네네. 정말 교수님의 이런 투자 인사이트를 주는데 타이밍이 사실 이 투자자들이 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해소하는데 지금 여러분들 책과 동시에 주주가 되시면 네. 자동차 섹터 그리고 종목 사는 게 좀 부담스러우시면 그 현대차 그룹 ETF가 있습니다. ETF. 네네. 네, 그것도 아주 지금 현재 구간에서 매력 있지 않을까. 그래서 2월 초 중순 정도에 3월 전에만 이렇게 주주로 좀 참여를 해 네. 보시면 네. 뭐 이제 상반기 좀 넘어가는 시기에 좀 웃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네. 저는 근데 어쨌든 이제 뭐 네. 이제 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 네. 우리 요즘에 이제 우리 한국 증시도 그렇고 뭔가 그러니까 우리 한국이 좀 IT 강국이잖아요. 네. 근데 자동차도 지금 굉장히 급부상하고 있는데 정말 다행스러운 게 뭔가 변화가 지금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시기에 한국이 어쨌든 선두권을 놓지 않고 있다. 네, 맞습니다. 그게 저는 좀 너무 감격이죠. 다행이고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한국도 3천을 넘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저도 그러다 보니까 힘을 내고 네. 목소리를 네. 키울 수 있는 거죠. 네, 네, 네. 왜냐하면 국내 이 그룹이 잘 되고 기업이 맞아요. 잘 돼야지 먹거리나 일자리 창출도 되는 건데 그걸 선두권에서 선진국을 끌고 간다라는 측면은 네. 상당히 자부심이 있고 맞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50년 동안 이 후진국이요. 이 선진국으로 도약을 하면서 자동차 산업이 선두권에 진입한 나라는 대한민국이 혼자입니다. 네. 이 중국이 흉내내다가 다 실패를 했고요. 네. 쉽지 않습니다. 네. 대한민국만 성공했다고 보시면 네. 자부심 느끼셔도 네. 좋고 국내 양대 축 중에서 자동차 산업이 차지하는 게 너무 크지 맞아요. 않습니까? 엄청 자부심 가져도 좋으실 것 같아요. 예. 네. 자 그리고 끝으로 이제 이 책이 어쨌든 이제 나와서 뭐 저는 좀 잠깐 읽어봤지만 네. 그 이 독자분들한테 그래도 이 책을 그래도 읽어야 하는 이유 한번 네.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역시 제일 중요한 것이 모빌리티 쪽이 세계 중심이다. 네. 글로 가고 있다.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된다. 이렇게 보시면은 모빌리티 쪽에 대해서 아마 저는 주식을 안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네. 훈수 둔 사람입니다. 제일 무섭다는 거 아시죠? 네, 훈수 둔 그죠. 사람이. 그래서 모빌리티 쪽이 모든 글로벌 기업의 중심점으로 도약을 하고 고부가 가치가 다 일로 쏠리고 있다라는 네. 측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딱 집어서 콕 집어서 할 수 있는 책들이 거의 안 나와 있어요. 네. 저한테 물어본 분들이 많은데 뭐 여기도 봐라 저기도 봐라 100권 봐서 여기 찾아보고 그거 어떻게 봅니까? 근데 그러한 노하우가 가장 많이 들어간 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현 시점에서 보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보시면서 이게 진짜 많이 배우고 모빌리티의 향방을 이걸 보니까 좀 방향이 잡히는 것 같아. 네. 그러면 제가 오늘 성공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 책 보십시오. 네. 센터장님도 한번 네, 교수님께서 방금 이렇게 투자를 안 하신다고 했잖아요. 이거 뒷얘기가 있는데 교수님께서 이 자동차를 계속 저런 컨텐츠 찍으니까 현대차 주가도 제가 막 공부를 가르쳐 드렸거든요. 네. 이거 사야 되나 이러시면서 근데 딱 차 한잔 하면서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객관적으로 보려면 내가 투자를 하면 안 될 것 같다. 그런 조언을 또 해주시면서 네. 제가 막 꼬시고 있는데 안 넘어졌어요. 계속 중심을 지키시면서 좋은 네. 인사이트 주시고 일단 이 책에는 사실 교수님의 해박한 자동차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들어와 네.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 중에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대로 제가 차트적으로 기술적으로 중요 타이밍 그리고 좀 겁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께서 자동차 이 섹터 모빌리티 섹터는 우리가 24시간으로 봤을 때 지금 00시에서 이제 딱 한 50분 정도밖에 안 지났대요. 새벽 1시도 안 됐다고 많은 석학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도 그걸 차트적으로 좀 느껴보고요. 올해 꼭 상반기 초에 자동차 섹터에 좀 관심을 갖고 바퀴 달린 것에 투자하라. 이 책을 좀 읽어보시고 좀 투자 타이밍 그리고 자녀분들에게 자동차 관련된 ETF, 해외 ETF도 좋습니다. 그렇게 좀 투자를 좀 권해주시면 아마 나중에 좀 좋은 좀 웃을 수 있는 계좌를 좀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리고 제가 또 진행 욕심에 부장님 우리 세 명이서 썰전 스타일로 이제 편집되는 거 보시면 아마 놀라실 텐데 저 화면에 보이거든요. 너무 이제 오늘 진행해 보시면서 좀 어떠셨어요? 전 너무 좋은데요. 이렇게 저는 항상 이제 이쪽 편에서 항상 네네. 이제 대답만 그렇죠, 쓰는데 네네. 진행도 해보니까 재밌습니다. 네. 재밌고. 재밌으시죠? 네. 약 올리면서 좋은데요? 하셔도 돼요. 양쪽에서. 좋은데요, 저는. 한 가지 더 첨부하면은 이 책을 한 가지 아까 빼놨던 게 뭐냐면은 책을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죠. 빨리 독자들한테 알려드려야 되는데 네. 책을 완성도 있게 쓰기 위해서는 글을 다듬어야 되는데 네. 거친 표현들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부분들을 손을 대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려서 네. 좀 네. 거칠더라도 정보를 알리는 게 더 급하다라고 맞아요. 생각을 네. 해서 타이밍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독자분들이 보면서 약간 거칠더라도 알리는 정보가 포인트였다는 걸 생각하시면 네네.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 교수님 잘 모르실 수도 네. 있지만 이분께서 주식책 최초로 1위를 하셨습니다. 네요. 그래가지고 이 기를 받아서 저희들도 한 세 한 세가 아주 네네. 빠르게 소진될 거고 네. 그때 조금 추가적으로 해서 알겠습니다. 다듬어서 네네.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인사 주시고 네. 마무리. 네. 자, 오늘 제가 이제 정말 처음으로 한번 진행을 해봤는데 너무 좀 좋은 시간이었고 김필수 교수님의 내공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어요. 방송에서만 네, 듣다가 직접 그렇죠. 들으니까 네. 훨씬 더 좋았던 것 같고 그 이 책 이제 바퀴 달린 것에 투자하라.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의 또 인생을 좀 바꿀 수 있는 저는 책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예전에 애플이 처음 스마트폰을 들고 나왔을 때 많은 분들이 성공할까 또 반신반의했지만 결국에는 성공을 했고 그 후방 생태계가 커지면서 부를 이루신 분들이 정말 많으시거든요. 근데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모빌리티가 이제 시작이거든요. 그렇죠. 이 초창기에 뭔가 액션을 취하신 분과 안 하신 분과의 차이는 저는 엄청나게 벌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바퀴 달린 것에 투자를 하셔가지고 좀 어떻게 보면 이제 부의 미래로 가는 그 열차에 좀 꼭 편승하시기를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저 염승환 부장 이제 여기서 좀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김필수 교수님, 네. 강원모 센터장님도 고생하셨습니다. 네. 저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